어머니, 성함이 이게 맞습니까? 대기업 사장의 떨리는 목소리, 새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내 이력서 위에 멈춰 선 그의 손. 30년 전, 한 여자가 남긴 선택이 오늘 이 면접장에서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올해 28, 대학원을 갓 졸업한 청년이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좋은 분이셨어라는 말씀만 가끔 하셨죠. 어머니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손은 세제로 거칠어지셨고 허리는 구부정해지셨지만 제게만큼은 항상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민준아,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으며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전액 장학생이었기에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꿈꾸던 대기업 한진그룹의 면접 기회를 잡았습니다. 면접 당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떨어져도 괜찮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저는 떨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이제는 편하게 사시라고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면접관은 5명. 가운데 앉으신 분이 한진그룹의 박정호 회장이셨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죠. 강민준 씨, 앉으세요. 저는 최대한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제 이력서를 천천히 넘기며 질문을 시작했어요. 학점이 참 우수하네요. 게다가 전액 장학생이라 집안 형편이 어려우셨나 봅니다. 네, 회장님.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부분을 읽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확히 모친 안에서였습니다. 회장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혈색이 사라지며 창백해지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이상하다는 듯 박 회장을 쳐다봤어요. 모친 성함이 이혜진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대답에 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눈과 코, 입매 마치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생년월일이 1997년 3월 15일. 박 회장은 중얼거리던 날짜를 읊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감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앉은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질문이. 강민준 씨, 밖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곧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애매한 말. 다른 면접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단호한 표정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어머니 이름을 보고 왜 저런 반응을?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1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불안했거든요. 그때 면접장 문이 열리며 박 회장의 비서가 나왔습니다. 강민준 씨, 회장님께서 따로 뵙자고 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따로? 면접이 아니라? 저는 비서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된 곳은 면접장이 아닌 회장 개인 집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등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앉게.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도 마주보는 자리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제 얼굴만 바라봤어요. 자네 어머니 이혜진 씨를 내가 알고 있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2-30년 전의 진실. 박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야. 내가 아직 이 그룹을 물려받기 전 28살 때였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때의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나는 아버지가 정해준 약혼녀가 있었네. 재벌가 딸이었지. 가문과 가문의 결합, 사업상 필요한 결혼이라고 했어. 나는 그게 싫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네. 장남이었으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에 오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 아르바이트생이었지. 밝고 순수한 미소를 가진 이혜진이었네. 제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이었지. 하지만 매일 그 카페에 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어. 그녀도 나를 좋아했던 것 같네. 우리는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만났지. 박 회장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나의 신분을 몰랐네.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척했어. 그게 좋았거든. 재벌가 아들이 아닌 그냥 박정으로 대해주는 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 약혼녀와 결혼 날짜가 잡혔거든. 나는 혼란스러웠지. 가문의 압박, 사업적 책임. 그리고 혜진에 대한 감정 모든 게 엉켜 있었어.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내게 말했지. 아이가 생겼다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엔 기뻤네. 진심으로. 하지만 곧 현실이 덮쳤어. 아버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게 뻔했지. 약혼을 파기하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볼 상황이었어. 나는 비겁한 선택을 했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에게 돈을 줬어. 상당한 금액이었지. 그리고 말했어. 아이를 지우고 출발을 하라고.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결혼한다고. 하지만 혜진은 돈을 돌려주더군.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괜찮아요. 전 이 아이를 혼자서라도 키울게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게요. 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네. 혜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나는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더군. 번호도 바꾸고 카페도 그만뒀고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그 고생을 혼자 하신 거예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손이 다 닳도록.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단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 회장은 묵묵히 제 분노를 받아들였어요. 결혼은 하셨습니까? 했네. 약혼녀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지금은 별거 중이야. 자식도 없고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아들은 버리고 만든 결혼에서는 아이도 없다니.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찾았네. 끊임없이 찾았어. 사람을 고용해서 탐정을 써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 하지만 혜진은 정말 완벽하게 숨었더군. 이름도 바꿨을 거야. 아니면 박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나를 너무 싫어해서 내가 찾게 될까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동정심까지. 오늘 자네 이력서를 보고 이혜진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 혹시 싶어서 생년월일을 확인했지. 1997년 3월. 그때로부터 딱 9개월 후더군. 박 회장은 제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자네를 보니 젊은 시절 내 모습이 보이네. 눈매, 코, 미간 틀림없어. 자네는 내 아들이야. DNA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필요 없네. 나는 확신해. 하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필요 없습니다. 저한텐 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길 리도 없고요. 제 냉정한 말에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면접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 그것도 재벌.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어요. 왜 어머니는 평생 혼자 고생하셔야 했을까? 왜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을까?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됐어? 면접 잘 봤어?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제 심각한 표정에 불안한 듯 소파에 앉으셨어요. 오늘 박정호 회장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떨렸어요. 뭐라고? 한진그룹 박정호 회장. 제 아버지 맞죠?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 내가 크면 아빠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할 수가 없더라. 내가 상처받을까봐. 어떤 상처요? 내 아빠가 너를 버렸다는 사실. 그 사람이 돈을 주며 너를 지우라고 했다는 사실. 그런 걸 내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그럼 넌 아빠를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그저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그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는 정말 바보예요. 전 엄마만 있으면 됐어요. 아빠 같은 사람 없어도 전혀 불행하지 않았다고요. 민준아. 하지만 엄마가 고생하신 건 용서 못해요. 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안 받으셨어요? 양육비라도 받으실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어. 그 사람 돈 한 푼 받으면 그 사람이 널 버린 게 정당화될 것 같았거든. 난 내 힘으로 널 키우고 싶었어. 그래야 내가 내 진짜 엄마인 것 같았어. 어머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죠. 그 사람 만났다고? 뭐래? 미안하대요. 30년 동안 엄마를 찾았대요. 거짓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찾고 싶었으면 찾았을 거야. 재벌이 못 찾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는 말이겠지. 어머니의 말씀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박 회장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머니가 3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전 그 사람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전 강민준이에요. 이혜진 씨의 아들 강민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정우라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후, 한진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내 실력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 아들이라서일까? 그때 박 회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을 축하하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게. 자네의 실력으로 합격한 거야. 나는 면접에서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어. 다른 임원들이 자네를 높이 평가했지. 믿어야 할까요? 믿지 않아도 괜찮네. 입사해서 실력으로 증명하게. 그리고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혜진 어머니께 전해주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네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입사 첫날, 저는 신입사원 배지를 달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들떠 있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아무도 제 신분을 몰랐고 저는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대우받았어요. 오히려 박 회장은 저를 더 까다롭게 대했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엄하게 지적했고 특혜는 일절 없었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저를 위한 거라는 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나름 회사 생활에 적응했고 프로젝트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어요. 상사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박 회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준 씨, 회사 생활은 어떤가? 괜찮습니다. DNA 검사 아직 할 생각 없나?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내 아들로 인정받을 생각은? 더욱 없습니다. 박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고집은 혜진을 닮았군. 당연하죠. 전 엄마 아들이니까요. 그래, 맞네. 하지만 하나만 부탁하고 싶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겠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선배로서.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민준아, 엄마 말 잘 들어. 난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 없어. 앞으로도 만날 생각 없고. 하지만 넌 달라. 넌 그 사람 아들이기도 하거든. 엄마,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만나. 관계를 맺고 싶다면 맺어. 그건 내 선택이야.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응. 엄마는 이미 다 이룬 사람이야. 난 널 훌륭하게 키웠고 넌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넌 돈이나 지위 때문에 그 사람 곁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해서 내 마음이 그러라고 해서 가는 거야. 알았지? 네, 엄마. 다음 달 저는 박 회장과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회사 근처 평범한 고깃집이었어요. 여기가 좋네. 화려한 것보다 훨씬 편해. 박 회장은 의외로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취미. 자네 어머니는 요즘 어떠신가? 여전히 세탁소 하세요. 제가 그만두시라고 해도 안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 혜진은
원래 일하는 걸 좋아했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걸 싫어하고. 박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직도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 회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미안함이랄까. 그리고 존경심. 혜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은 비겁한 인간과는 달라. 비겁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30년 전 나는 사랑보다 돈을 택했어. 가족보다 가문을 택했지. 그리고 그 대가를 평생 치르고 있네. 박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를 보면 후회가 밀려와. 내가 그때 용기를 냈다면 이 아이를 안아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가? 엄마한테 사과하는 것. 진심으로.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은 날 만나주지 않을 거야. 당연하지. 나도 그럴 자격 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해보세요. 어머니께 편지라도 쓰시든지. 박 회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게. 고맙네. 민준아. 그날 이후 박 회장과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밥을 먹고 가끔 주말에 등산도 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니었죠. 어머니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을 직접 만날 생각은 여전히 없으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좋은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세탁소도 제가 조금씩 지원하며 현대화했어요. 새 기계도 사드리고 인테리어도 바꿔드렸죠. 어머니는 처음엔 사양하셨지만 제가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하자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온 거였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냥 남인데. 하지만 남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법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쌓인 정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박 회장은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가족.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 회장에게는 법적인 가족이 없었어요. 부인과는 별거 중이고 자식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많이 위독해? 다행히 고비는 넘겼는데 절대 안정이 필요하대요. 근데 곁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주소 보내, 엄마. 병문안 가야지. 30년 원수라도 아픈 사람은 봐줘야지.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긴장한 표情으로 복도를 걸으셨어요. 병실 문을 열자 박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를 보고는 얼어붙었어요. 혜진, 오랜만이네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왔어? 민준이가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길래. 그래도 한때 인연이었던 사람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더라고.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아. 미안하단 말 30년 전에 했어야죠. 알아. 나 같은 인간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말하게 해줘.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자네를 잊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후회가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 30년 동안 혼자 애를 키웠어요. 당신이 후회하든 말든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맞아. 맞는 말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놓아주려고요. 30년 묵은 한도 이제 지겹거든요. 혜진아, 용서는 못해요.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그만두려고요. 당신 때문에 제 남은 인생까지 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몸 추스르세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잘해주세요. 쟤는 착한 애예요.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혜진아,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민준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을 나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박 회장을 만나지 않으셨지만 제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걸 격려해 주셨어요. 박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삶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죠.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걸었습니다. 박정우의 아들도 강민준의 아들도 아닌 그냥 제 자신으로서 말이에요. 2년 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어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일이었죠. 박 회장은 처음엔 아쉬워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자네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좋겠네요.